오늘 이 시간은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이 파트를 뒤에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압력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우리가 pressure 그래서 P라고 쓰고요. P라고 쓰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그죠? F는 우리는 뉴턴이라고 단위를 쓸 수 있고요. 단위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미터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 per 미터 제곱 다르게 쓰면요. 우리 킬로그램 미터 per 세컨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죠. 이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킬로그램 미터 per 세컨 제곱 정리하면요. 킬로그램 per 미터 세컨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자, MKS 단위로는 M L-1 T-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단위 뉴턴 per 미터 제곱 아니면 킬로그램 per 미터 세컨 제곱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파스칼 그러고 표시합니다. 1 파스칼은 1미터 제곱의 넓이에 1 뉴턴의 힘으로 누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데 자, 요거를 F는 그러면 힘은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이다. F는 파. 자, 요거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F는 파. 자, 그리고요. 요게 단위가 뉴턴 per 미터 제곱이에요. 그죠? 뉴턴 per 미터 제곱은 자, 요걸 요렇게 써도 돼요. 그죠? 뉴턴 미터 3승 곱하기 미터 요렇게 써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뉴턴 per 미터 3승 하는 요게 단위 최적당 누르는 힘, 단위 최적당 누르는 무게, 부피 분의 무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비중량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비중량이 우리 감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감마 곱하기 뭐예요? 높이, 길이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감마 h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압력은 감마 h가 된다. 그죠? 압력은 감마 h가 된다. 그러면 요 압력은 감마 h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는 PA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자, F는 감마 H의 A죠. 압력은 파. 근데 P라고 하는 게 감마 H니까 감마 H의 A가 되고요. 이거 다시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 곱하기 높이. 단위 면적 곱하기 높이. 우리 정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A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뭐가 돼요? 부피가 되죠. 감마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감마 V.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F는 감마 V. 우리 어디서 했어요? F는 감마 V.
F는 감마 V. 우리 어디서 했어요? F는 감마 V. 부력에서 했어요. 부력에서. 힘의 부력도,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F는 파고요. 파.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H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거기에 곱하기 A. 근데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부피로 나타내도 돼요. F는 파, 감마 HA, 감마 V. 그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라 그랬어요. 파스칼. 파스칼도 있지만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일반 화학 시간에 일기압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일기압.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뭐예요? 높이죠. 그러면 우리 압력은 또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요. 요 감마라고 하는 유체의 높이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 파스칼은 1기압이라고 하는 1atm. 그죠? 그리고 또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높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유체의 높이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 쓰는 거나 영국 애들이 쓰는 PSI 이런 거로 뭐 1바 뭐 이런 거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헥타파스칼 태풍을 놓을 때 뭐 중心기압이 940 헥타파스칼이고 카테고리가 3이다, 카테고리가 4다, 카테고리가 5다, 뭐 그래가지고 뭐 강하다, 매우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중心기압이 얼마다. 그래서 헥타파스칼, 이 파스칼의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헥타파스칼은. 뭐 어쨌든 압력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압력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압력의 단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atm 우리 한번 했었죠, 그죠?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몇 파스칼이냐면 10만 파스칼이다. 101 325 파스칼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킬로파스칼로 물어보면요. 요 1000분의 1이니까 101.325 킬로파스칼이다. 또 1000분의 1로 하면요. 0.101325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죠? 그죠? 1기압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요거로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1기압이라고 하는 건요. PSI로 나타내면 14.7 PSI예요. 파운드 스퀘어 인치예요. 파운드는 무게죠. 1파운드, 2파운드. 퍼 인치 스퀘어. 그러니까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게 PSI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14.7 PSI. 한 15년 동안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냥 14.7 PSI다. 라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높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높이가 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10.332 미터인데 누구의 높이냐면 물의 높이다. 미터 H2O를 우리가 미터 AQ라고도 표시한다. 그죠? aqueous. 그죠? 그러니까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기압이 그러니까 어떤 배관에 물이 있는데 그 배관을 위로 세웠어요. 근데 밑에서 1기압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이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 10.332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압력은 그러면 10.332가 압력은 감마 곱하기 H라 그랬는데 물의 비중량은 9,800이에요. 높이는 얼마만큼 온다고요? 10.332m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101325가 나온다고요. 파스칼. 그죠? 자, 그거는 자, 수온일 경우는 우리가 HG라고 표시하고요. 수온 760mm HG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부분들, 요 부분요. 요 부분. 일기압은 10만 파스칼, 100 킬로파스칼, 0.1 메가파스칼. 그죠? 그거는 14.7 psi. 10.332 물의 높이가 10.332까지 올라가고 760mm Hg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스프링쿨러 같은 거 할 때요. 스프링쿨러 같은 거 배울 때요. 스프링쿨러의 헤드의 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1.2 메가파스칼 이하이고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죠? 스프링쿨러일 때 헤드의 압력은, 그리고 소하전 노즐의 압력은 뭐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게 옥내 소화전이에요. 옥내 소화전. 자, 요 이야기는 스프링쿨러 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압력으로 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분사가 되죠. 분사가 되면은 그 스프링클러를 우리가 거꾸로 매달라서 상향식으로 달게 되면은 물이 몇 미터까지 치솟는다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0.1 메가파스칼은 0.1 메가파스칼은 물로 따지면 몇 미터다? 10미터다. 그래서 요게 물의 높이로 따지면 몇 미터까지 분사가 된다? 10미터까지 분사가 된다. 그럼 소화전 같은 경우, 옥내 소화전, 아파트나 이런 데 옥내 소화전 있죠. 그죠? 함이 있고 옥내 소화전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거기에 앵글 밸브에다가 이 노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연결을 해서 쏘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돌려서 물을 유입을 시켜서 쏘게 되면은 몇 미터까지 가냐면 0.17 메가파스칼이니까 17m 이상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동작 같은 거, 작동 시험 같은 거 할 때 실질적으로 쏜다고요. 펌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옥내 소화전. 펌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압력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동작 시험 같은 거 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펌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옥내 소화전을 열고 물을 쏜다고요. 그래서 그 물 쏘는 게 17m 이상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고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펌프 바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몇 번 제가 설명했었죠. 그죠? 자, 일기압은 10만 파스칼, 100 킬로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자, 요거는 뭐 당장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새는 PSI는 잘 안 나오니까요. SI 유닛, 그래서 파스칼이라든가 미터라든가 요런 기본 단위에 대한 문제들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킬로그램 force per 미터 제곱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압력 단위거든요. 킬로그램에 F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무게라는 이야기고요. 단위 면적당 무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압력 단위였어요. 그죠?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 요게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2005년, 6년, 7년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문제. 1kg force per cm 제곱 뭐 1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기압은 요렇게 된다. 10.332에 760mm다. 0.76m만큼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예요. 높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8페이지에 표준 대기압, 그래서 1atm은 그러고 나오죠. 그죠? 1atm은 그러고 101325 나오죠. 그죠? 그죠? 바도 나오고요. 뭐 PSI도 나오는데 그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일 때 수두, 물의 높이는 얼마냐? 10.332. 수온일 때는 760mm. 파스칼로는 10만 파스칼이 조금 넘는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공압기압이 나오는데요. 공압기압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압력의 구분 그러고 나올 거예요. 압력의 구분. 압력의 구분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압력은 종류가 자, 절대 압력이 있고요. 별거 아닙니다. 계기 압력이 있고요. 계기압은 아니고요. 자, 절대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이 있고요. 대기압. 절대압이 있고요. 대기압이 있고요. 대기압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그죠? 계기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공압력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완전 진공. 완전 진공 상태에서 출발한 압력이에요. 그래서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라고요. 계기압력은 대기압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을 우리가 얼마로 보자? 0으로 보자 그 이야기예요. 대기압을 0으로 했을 때 대기압보다 얼마나 플러스 압력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계기압력이라 그래요. 자, 진공압력은요. 물론 대기압을 0으로 봅니다만 대기압보다 뭐한 상태? 낮은 상태.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대기압보다 작은 정도의 압력. 그죠?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압력은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공압력. 자,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완전 진공 상태. 기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우주에 있는 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물질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 거의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자, 고완전 진공 상태에서 옆에 어떤 풍선을 불었을 때 이 풍선의 압력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완전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압력. 그걸 우리가 절대압력이라 그럽니다. 절대압력이라 그러고요. 자, 계기압력과 진공압력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압이 원래 우리 1기압을 대기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기압을 우리가 0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0으로 봤을 때 계기압력은 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보다 얼마나 높으냐. 진공압력은 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얼마나 낮으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공압력이 마이너스 압력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압력 기준으로 볼 때는 플러스 압력이에요. 그죠? 완전 진공이 아니면은. 완전 진공보다는 진공이 압력이 높죠. 그런데 계기압력과 진공압력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압력계 보시면은 압력계 이제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면은 압력계가 잘 안 보이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그 소화기 같은 거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눈금이 요렇게 있고 눈금이 요렇게 있고 요 바늘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늘이 있는데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요 밑으로 0 밑으로 요렇게 눈금이 나와 있고요. 0 위로 요렇게 눈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뭐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나 뭐 요런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눈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밑에 눈금은 뭘로 나와 있냐면은 PSI로 나와 있을 거예요. PSI로 이렇게 PSI로. 위에는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제곱이 보통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PSI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물론 요거를 이제 뭐 ATM으로 바꾼 계기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계기압력이에요. 계기압력. 계기압력인데 이 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0이라고 써놓은 거. 이 0이라고 써놓은 이 눈금이 0이라는 이야기는요. 계기압력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누구와 같다? 대기압과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대기압이 얼만데요? 1기압이에요. 1기압. 대기압과 같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압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1기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1을 써놨는데 1기압이 됐다는 이야기는 대기압보다 1기압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눈금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눈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대기압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진공 상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기압보다 조금 낮은 상태라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압력이다, 계기압력이다, 진공압력이다. 자, 요거를 그 책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 진공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 진공. 완전 진공이고요. 여기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인데, 자,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 이걸 우리가 계기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진공압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볼게요. 계기압력은 누구보다 높아요? 대기압보다 요만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기압력에는 요만큼이 눈금으로 찍히는 거예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요만큼. 진공압은요, 대기압보다 요만큼 낮을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계기압에는요, 진공압이 찍힐 거예요. 그런데, 자, 절대압은요, 자, 볼게요. 절대압이죠. 요 계기압력이 절대압력으로 계산하면 절대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요만큼이 절대압이에요. 요만큼이 절대압. 계기압. 그러면 절대압이죠. 요게 절대압이죠. 그죠? 요만큼이 절대압이죠. 그러면 절대압은 완전 진공에서 여기까지 대기압에다가 그죠? 누구를 더한 거예요? 계기압력을 더한 거예요. 요게 계기압력이죠. 요게 계기압력. 요만큼이. 계기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은 압력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요 계기압력에다가 완전 진공에서 여기까지가 대기압이죠. 그럼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력을 더한 거죠. 왜냐하면 절대압은 어디서 출발하니까? 완전 진공에서 출발하니까. 완전 진공은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에요. 또 볼게요. 이 절대압은 자, 진공으로 봤을 때는요. 대기압에서 뭘 빼준 거예요? 진공압을 빼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절대압은 계기압력일 경우에는 절대압력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완전 진공. 진짜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죠? 근데 계기압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대기압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절대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기압력의 절대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에요. 그죠? 요 절대압력은요. 어디에서 대기압에서 어디를 빼준 거예요? 진공압을 빼준 거죠.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요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계기압은 뭐예요? 계기압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준 거고요. 진공압은요. 진공압은 넘어가니까 뭐예요? 대기압에서 절대압을 빼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기압이 만약에 물어볼 때 0.5 ATM이라면 절대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대기압은 1 ATM이다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절대압이 얼마예요? 절대압은 계기압은 그죠? 절대압은 얼마냐면 절대압은 뭐예요? 계기압에다 뭐 더해준 거예요? 계기압력이죠. 이 계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보다 얼마만큼 높다고요? 0.5 높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완전 진공 상태에서 재면은 절대압은 얼마다? 1기압에다가 0.5 ATM을 더해준 1.5 ATM. 요게 절대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진공계를 사용하여 진공압이 만약에 0.1 ATM이라면 절대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진공압이 0.1이라는 이야기는 대기압보다 0.1 미치죠. 그죠? 요게 0.1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0.1. 그럼 요게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1기압에서 0.1을 빼준 0.9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얼마? 0.9 ATM. 요게 뭐다? 요게 절대압이다 그 얘기.